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켈리 강사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딱 시험 치기 좋은 시즌이 왔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10월 13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험 치기 좋은 시즌이에요. 거기다가 10월 13일 우리가 둘째 주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적중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 20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적중특강 시작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어디가 좀 약하다, 내가 어디가 좀 모자라다라는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먼저 다 풀고 오시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만 저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먼저 풀고 오세요. 자, 1번 문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아마 첫 번째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몸풀기 수준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적절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품사 문제는 늘 매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recommend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는 동사를 수식하는 누가 봐도 이건 부사 자리 그래서 ly로 끝나는 strongly라는 부사를 골라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1번 같은 문제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2번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맞추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고 helped라는 동사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 자리에 동사 help 뒷자리네 라고 생각하시고 뭐지? 라고 하시면서 가장 많이 relieving이라는 오답을 선택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혹은 다른 걸 고르셨는데 이게 왜 정답이 얘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help라는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 10월 둘째 주에는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이제 순서가 됐는데요. 이 help라는 준사역 동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102번 문제는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사역 동사의 성질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 토익에 나오는 사역 동사 3개와 그리고 준사역동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몇 달을 텀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라서 make, have, let 이렇게 3개의 동사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어렵지만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처럼 생긴 것을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준사역동사는 그 성질을 반쯤 갖고 있다라고 해서 준사역동사는 help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사역동사처럼 원형 부정사를 취하거나 혹은 나중에 투부정사도 취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D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help라는 준사역 동사 있구나라는 거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동사 원형처럼 생긴 거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C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왜 동사가 2개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요. 이 빈칸 자리에는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닌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서 정답이 C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03번입니다. 103번 ABCD 빈칸 자리 보시니까요. 전치사 골라내시는 문제입니다.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전치사를 고르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문제 포인트는 2개죠. 먼저 하나는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적절한 전치사를 해석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신가라는 것이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요. 혹은 두 번째로 수거 같은 것을 고를 때도 있습니다. 현재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전치사의 목적어가요. client, 고객이네요. 그리고 제가 앞에 것들은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Right. 그죠? 자, 그럼 전체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회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라서 할 수가 있었죠. create 웹사이트,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의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 고객을 빈칸.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고객을 위해라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전치사 A4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by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목적어가 들어갔을 때 누구누구에 의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from은 무엇 무엇으로
부터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치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알맞은 걸 고르는 문제가 늘 출제가 되니까 전치사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4번으로 갈까요? 104번도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104번 나올 때가 됐어요. 자, ABCD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 적절하게 고르셨나요? 그리고 저는요, 이 문제를 잘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두 가지가 missing, 없다. 뭐가 없냐면 첫 번째, 문장 전체에서 제대로 된 본동사를 찾아낼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 부분의 복습을 좀 게을리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체 문장에서요, 동사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본동사 찾아보세요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요걸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고르신 분들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아직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문장을 전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빈칸 근처만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요, 전체 문장에 동사가 바로 is라는 것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is가 본동사, 진짜 동사가 되고요. 자, 그럼 표시할게요. 빈칸부터 proposal까지가 뭐가 되냐면 바로 동사의 앞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자, 주어라는 얘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품사가 명사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로 묶은 것이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빈칸 뒤에 지금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서 절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 그게 바로 뭐예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절, 접속사.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명사절 접속사의 자리를 찾아내는 문제가 바로 104번 문제입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막 쏟아지죠? 자,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는 매달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텀을 두고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요. 명사절 접속사는 언제나 지금처럼 자리를 찾아내시오라는 것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빈칸 자리에 여러분들이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걸 일단 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거기다가요, 플러스 ABCD 중에서 물론 명사절 접속사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요,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 절은 불완전한 절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빈칸 뒤에 있는 절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가는 명사절 접속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건 바로 하나, what이 바로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가는 명사절 접속사. 정답은 그래서 C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명사절 접속사이기는 한데요. 이 명사절 접속사들이 다 완전한 절과 함께 가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가면서 그리고 해석상 알맞은 건 바로 what밖에 없죠. 자, 여기다가 이 문제 틀리신 분은 필기 들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무료 특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성격상 이 고퀄의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이 일단 출제가 됐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지금 제가 얘기했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 그러니까 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that은 뭐뭐라는 것, what도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that과 what을 구분하시오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죠. that과 what을 구분하세요. 차이점은 that은 완전한 절과 같이 간다는 거, 그리고 what은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뭔가 뒤에 있는 절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뭐 하나 없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what을 골라내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거의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보면 3초 이렇게 이제 찍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 문제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토익에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105번 문제. 이번 섹션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설명할 게 많죠. 지금 마음은 굉장히 급한데. 자, 105번 문제 맞추셨어요. 105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 문제. 이제 가정법 문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가정법 역시나 굉장히 우리가 어떤 문법책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책은 다루고 어떤 책은 안 다루고 왜냐하면 이 기초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매달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가정법이죠. 왜냐하면 그 1년에 두세 번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 문법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러하다면 지금 여기에서 105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텝 1. ABCD 보시면 지금 동사처럼 마치 동사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동사 문제와 보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스텝 2.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저는 if라는 만약에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절의 동사의 시제가 wins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컴마가 보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절에 만약에라는 것이 들어가고 동사가 지금 wins처럼 현재 시제예요. 자, 그럼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시게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이냐고요? 이거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이런 고퀄인데 이런 자료 막 퍼줘도 되나? 자, if절의 동사가 지금처럼 wins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죠? 제가 이제 그대로 따라갈게요. 그럼 뒤에 있는 절에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우시면 되냐면 조동사의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따지시면 됩니다. 지금 조동사는 will, would니까요. 저는 will에다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ns라는 현재 시제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도요. 현재가 들어간 걸 골라서 저는 C를 정답으로 고를 거예요. 만약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요. 이 조동사가 would처럼 과거가 들어간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had, pp, 여기 pp 대신에 one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조동사도 would, have, pp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tried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그냥 if wins, will try, see 이렇게 골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굳이 문법 문제를 막 해석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공식에 의거해서 나머지를 전부 소거하실 수 있으신 그런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다음 10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6번 문제는 이거는 뭐랄까요? 700점대 이상이신 분들은 절대 틀리시지 않는 문제죠. 이 문제는 제가 설명 없이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를 따지셔야 되는 건 바로 비교급, more experience 되겠고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를 찾으세요. 이 중에 하나밖에 없죠? 바로 much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부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비교급의 강조 부사 찾아내는 것으로서 이거는 굳이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7번은 어휘 문제. Display, wave, proceed, hesitate 4개의 동사 중에서 빈칸 자리에 알맞은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보기에 동사가 주어지잖아요. 이 동사의 목적어를 먼저 봐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여기서 alternation cost라는 비용이라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 가장 알맞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것만 해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비용을 약간 망설인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오답을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을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서 from now until August 31st 지금부터 8월 30일까지 립턴스 클로딩은요. 이 비용을 빙가빙가 할 거예요. as part of 무엇의 일환으로서 the end of summer sale. 자, 할인해 준대요. 여름 할인해 주니까.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교환 비용을 waive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waive의 뜻은 무엇을 면제해 주다. 이런 뜻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할인이랑 연결되는 내용 이렇게 고르시면 저는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8번 가도록 할게요. 108번 어렵지 않아. 이것도 preference라는 명사의 앞을 비워놓은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 문제는 늘 평이하게 출제가 되죠. 지금처럼 명사의 앞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유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A 같은 거 고르지 마시고요. A는 소유 대명사고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소유격 들어간 거 정답은 C 이렇게 고르시면 여러분들 별 어려움 없이 문제 정답 고르실 수 있겠죠. 109번 가도록 할게요.
자, 109번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법 문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틀리셨다. 수일치 부분을 좀 더 점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문장을 보셨을 때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 안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is라는 동사가 있고 제 눈엔 이게 단수 동사인 게 눈에 확 띄어요. A, B, C, D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일치 항상 가장 먼저 의심하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저는 오브까지 보입니다. 자, 빈칸 오브 더 복수 명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수 동사가 들어갔다.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브 더 복수 명사와 단수 동사를 수일치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죠. 바로 each of the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 나머지 아이들은 이 프로필에 맞지 않아서 전부 다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딱히 뭐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어휘 문제나 전치사, 접속사 문제고 이런 문법 문제가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석은 나중에 점검 정도 그리고 공식을 철저하게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가요? 그래서 or, and, then, if 중에서 저는 뭐 then 이런 거는 이제 소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요. Lucy's Diner라는 곳에서 레스토랑 이름이죠. Added a breakfast menu on March 1st. 그래서 3월 1일에 아침 메뉴를 추가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메뉴가 추가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빈칸 자리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it has become very popular with customers.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랑 뒤에 절이랑 가장 적절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그러고 인기가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새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미리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등위 접속사 B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겠네요. 제가 가장 먼저 C부터 이렇게 소거를 했었잖아요. 뭐 비교급이 아니니까 가장 먼저 소거를 했었겠죠. 자, 1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런 거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고요. 자, 전체 문장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딱 not only 앞줄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이런 문제는 아무도 틀리지 않아. 빈칸 자리에 그럼 뭘 넣으셔야 되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정답 그래서 나는 A 이렇게 고르시면 다른 뜻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12번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어휘 문제니까 저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sume, expect, indicate, permit 4개의 동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적절히 고르시오라는 어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 문제가 지금처럼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나는 목적어부터 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어요. 그 팁을 여기다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세요. To reach an agreement라는 to 부정사가 빈칸에 뒤에 왔다고.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저는 지금 절반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the board of directors of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들은 해리슨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와 동의에 도달할 것으로 빈칸한다. By the end of week regarding a merger. 그래서 그 합병에 관해 이번 주까지. 자,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들이 정답 고르셨나요? expect to 동사 원형 당연히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들어간다라고 전 절반 이상의 힌트를 드렸는데요. 정답이 될 만한 건 그래서 B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assume을 고르셨어요. assume 왜 안 돼요? 이때 될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간주한다.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서요. 그래서 정답이 그때 expect라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자,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 문제도 기억나요. 이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오답이죠.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기도 한데요.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A를 골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A를 골라서 틀리시지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자, 앞에 거 그러면 제가 이 문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문장에서 저는 주어 동사 항상 먼저 표시하고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organizer
is recruiting student volunteers.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들의 성질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줄 수 있는 관계사절이 보입니다. 형용사절이죠. 자,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어떤 자원봉사자? 빈칸을 돕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기는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리크루팅하고 있다. 난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거 다른 사람들 정답 C 이렇게 고르고 저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그때 게시판에 엄청 난리가 났었다는. 그래서 13번의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4번. 자, 14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두 번 깜빡깜빡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ABCD 보시면 이게 지금 동사랑 동사가 아닌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만약 보기에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이 섞여 있다면 전체 문장에 동사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Wharton Inc.'s new attendance policy for the monthly staff training session. 여기까지 이제 수식어니까 없어도 된다고 저는 표시를 하고요. 빈칸 only to each full-time employees. 현재 문장에 뭐가 없냐?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건 뭐예요? 빈칸 자리에 동사를 넣으셔야 돼요. 자, ABCD 중에서 동사를 넣으세요. 동사가 아닌 것을 소거하고 나면 결국은 수를 일치시키라는 게 남죠. 다시 주어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 이걸 소거했어요. 수식어니까요. attendance policy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수일치시킵니다. 정답은 그러므로 뭐다? B라는 단수 동사가 수일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14번 같은 문법 문제 역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로 갈게요. ABCD 보시면 역시나 문법 문제고요. 제가 토익에 나오는 문법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푸는데 20개 중에서 대부분이 문법 문제입니다. 이유는 이번 달에 나올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총 정리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이 보기를 보셨을 때 지금처럼 문법 문제다 싶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리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be subject to 뒤에 빈칸이 하나가 있어요. by 뒤에는 안 봐도 돼서 제가 끊었습니다. 자, 그럼 be subject to는 무엇의 대상이 되다라는 이거 강의를 안 들으면 도대체 제 필기를 알아볼 수가 없겠어요. 그죠? 그 지렁이 수준인데. 자, be subject to에서 이 to가 뭐냐?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 이건 우리 전치사 구 그냥 외우잖아요. 그죠? be subject to 무엇의 대상이 되다라는 전치사 구로 그냥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그래서 명사 골라주셔야 돼서 D 이렇게 고르시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근데 얘를 틀리는 분은 어떤 분이냐? be subject to의 to가 투부정사 to라고 생각을 하셔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나는 이거 골라야지.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자, 문제점 아시겠나요? 어떤 표현, 특히나 to가 들어가는 걸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to 부정사다 아니면 전치사 to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만 알면 엄청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어요. 참고로 approval, AL로 끝나는 명사의 패턴 중에 하나죠.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어휘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어휘 문제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듣고 막 100점씩 모르면 어떡하지? 자, 더라는 관사가 있고 area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형용사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럼 ABCD 중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럼 형용사의 역할인데 지금 이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빈칸하는 구역이라고 해석이 될 거야. 자, ABCD 중에서 하나 빈칸 구역이라고 해석이 될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역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걸 찾아야 돼요. 거기다가요. Please park. 주차하래요. 어디다가? 빈칸한 구역에 주차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구역에다가 주차할 겁니까? 막 금지된 구역에다가 막 주차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죠? 지정된, 정해진 이런 단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익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볼만한 건 디자인 에이드밖에 없죠.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세요. And display your visitor permit. 그리고 당신의 방문증을 in an easily seen location.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세요. 라는 문장이라서 정답은 그래서 D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앞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7번 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내시는 문제인데 역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들어간다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힌트를 제가 골라드릴게요. 자, 일단 힌트 1, the job fair. 자, 구직박람회입니다. 구직박람회. 자, 구직박람회가 중요하대요. for meeting. 자, 누구를 만나는 거? 잠재적인 빈칸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그럼 뭔가 잠재적인 구직박람회에서 잠재적인 빈칸을 만나. And 그리고 introducing our company to them. 우리의 회사를 그들에게 소개한다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일단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ABCD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구직박람회에서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당연히 구직자들. 그러므로 정답은 저는 D. 이렇게 골라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쉽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토익은 정답이 되는 이유를 모두 지문 안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5 문제 푸실 때는요. 다른 단어들에서 힌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추론해주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18번 전치사 문제가 돌아왔네요. 자, 앞의 내용은요. Please be reminded that all reports will be due. 자, 마감이래요. 마감. 자, 모든 보고서가 마감이다. Friday, the 24th, 24일 금요일, the end of the day.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감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왠지 이 느낌의 빈칸 자리에 이 마감일에 빈칸 자리에 뭐 그때까지, 그때 이내, 그때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within이에요. 이거 이내에 왠지 마감이 끝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within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기간이랑 갑니다. 숫자 플러스 명사.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전에 내세요 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마감을 설정할 때는 before.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제출해야 된다. 뭐까지 마감이다. 이런 내용 들어갈 때 before랑 within이랑 그리고 전치사 하나 더 by랑 이거 세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맥락 잘 따져보시고 적절한 거 꼭 골라주세요. 119번 문제입니다. 긴 말 안 할게요. nor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neither A nor B, C 고르고 넘어가시죠. 20번 넘어갈게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어휘 문제를 찾아내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난 지금처럼 동사 어휘를 찾아내라고 할 때는 항상 목적어를 먼저 봐 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용을 빈칸하다입니다. 자, 비용을 빈칸하다. 비용을 마침내 빈칸하다. finally가 마침내니까요. 할 것이다. 미래 시제니까. 자, the new budget approved by the committee. 그래서 그 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 그 새로운 버젯 예산은 비용을 마침내 빈칸할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떤 비용이냐면 fixing the leaking air conditioner. 물 새는 에어컨의 수리 비용. on the second floor, 2층에.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이 비용을 마침내 뭐가 들어갈 것이다?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ABCD 중에서 그래서 포함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동사 cover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다루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므로 정답은 B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really는 on과 함께 가서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perform은 어떤 임무 따위를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otify는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로 쓰죠. 그러므로 적절한 건 뭐밖에 없다. cover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0월 13일 토익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짧게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준비가 되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번 토익에 나오는 문법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